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법률 상담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김재락입니다. 오늘 노동법 실무 강의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휴게 시간과 주 휴일 두 가지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 내용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계약상에서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임금과 함께 근로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에 35시간, 일일에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수 작업과 같은 유해 위험 작업은 일일 6시간, 일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 근로시간보다 적은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실근로시간은 실무상 임금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서 업무를 시작하여 종료할 때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 시간과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휴게 시간에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만약 출근 시간이 오전 9시, 퇴근 시간이 오후 9시인 사업장의 경우 총 근무 시간은 12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시간을 2시간으로 정하면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만약 휴게 시간이 4시간으로 정하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서도 실근로시간이 많이 달라지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일일 8시간인 근로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혼자 회사에 남아서 4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면 실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되어서 4시간의 연장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회사의 지시나 승낙이 없었다면 초과 근로 4시간이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야유회, 체육행사, 회식, 거래처 접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이 업무 관련성과 함께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과 같은 지휘 감독 여부에 따라서 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작업 중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등이 근로자에게 자유의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버스 기사들의 버스 운행 사이에 대기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유의 이용이 보장된 휴게 시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한 주에 12시간 한도로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6조에서는 이와 같은 연장 근로시간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50%인 2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가산하여 총 14시간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은 50%인 4시간을 더한 12시간, 2시간은 100%를 가산한 4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16시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유급 휴일날 일을 하게 되면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100%와 휴일 근로의 대가 100%, 휴일 근로 가상수당 50%를 합한 총 250%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 속에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 근로의 대가 100%에 가산수당 50%를 합한 150%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휴일 근로의 대가인 100%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한 150%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휴일과 유사한 휴무일이 있는데 휴무일은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어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무급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당일 근로의 대가 100%와 연장 근로수당 50%를 가산한 1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음은 휴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법령으로 강제하는 법정 휴일과 노사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시기로 정한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모두 유급이지만 약정 휴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급일 수도 있고 무급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에는 주 휴일과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의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한 매년 5월 1일을 말합니다. 다음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날로 300명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림, 축산,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감시나 단속적 근로자, 관리 감독 등은 기밀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로 휴일 근로 수당이 발생하지만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와 회사의 승낙으로 근로 의무가 문제되는 날이므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가에도 휴일과 같이 법령에 따른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약정 휴가에는 하계 휴가, 경조 휴가, 병가 등과 같이 당사자가 그 기간과 임금 지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에는 연차 휴가와 출산 전후 휴가와 같은 유급 휴가와 생리 휴가처럼 무급인 휴가도 있습니다. 생리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아주 복잡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을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총 25일을 한도로 정하고 계속 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 휴가를 줘야 하고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계산하기 위한 소정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지만 사용자의 시기 변경 등과 같은 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내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한 연차 휴가 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 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미상의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연차 휴가 차용 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연차 대신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 휴가 대체 제도가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